지금 변산 11-11이고요. 해발 고도가 430m네요. 네, 지금 5-24 도착했고요. 저 앞에 지금 삼각봉이 보여요. 네, 4-4까지 내려왔습니다. 8-7번 지점입니다. 여기 벌써 해발이 1000m 넘었어요. 이정표를 만났습니다. 14-9번 1220m. 거림 갈림길이거든요. 여기 지금 13-19번이고요. 이 정도. 해발 1427m나 되네요. 국립공원 다목적 위치 표지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를 위한 위치 정보로 쓰이고요. 또 산불이나 불법행위, 또 조난 시에 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고, 또 세 번째로는 뭐 여럿이 산행을 갔는데 이렇게 어떤 분은 빨리 가고 어떤 분은 좀 뒤처지고 했을 때 뭐 어디쯤 가고 있는지 서로 그 상대적인 위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추가한 건데, 산행하기 전에 산행 계획할 때도 뭔가 시간이나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설치 현황으로서는 국립공원은 500m 간격마다 이제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또 QR코드도 이제 있어서 핸드폰으로 뭔가 부가적인 정보들도 이제 활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 번호를 보시면, 위치 번호를 보시면 앞에 번호가 탐방로 식별 번호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한라산이다 그러면 뭐 그 여러 코스가 있죠. 예, 관음사 코스, 뭐 영실 코스 다 요 앞에 번호로 식별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순번이 되는 거고요. 500m 간격으로 순번이 되는 거고. 이게 10번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5km가 되는 거죠, 구간이. 500m 간격이니까.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정표하고 같이, 이정표에 이렇게 국가 지점 번호도 같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요 부분은 또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그 국립공원의 위치 표지판을 보면 국가 지점 번호도 함께 표기가 돼 있죠. 우측에 보시면 뭐 한글로 다, 마 이렇게 두 글자하고 숫자로 5389-2701 이렇게. 그래서 총 10자리를 할애해서 국가 지점 번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국가 지점 번호는 국토 및 산악, 해양 등 비거주 지역에서의 기간마다 서로 다른 위치 표시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만든 거고요. 소방, 경찰, 국립공원 등 관계기관이 정보 공유, 협업을 통해 신속한 구조, 구급 등 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내륙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해 또는 이런 산악지역은 어떻게 정확하게 위치를 표시하기 힘들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격자 하나가 100km예요. 100km. 그 정사각형이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플러스 해놓은 게 우리 그 지리 정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중부 원점이거든요. 중부 원점, 서부 원점, 동부 원점 다 있고요. 이 원점은 무슨 얘기냐면 기준점인데, 이게 우리는 평면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평면이 아니죠. 이렇게 쭉 가운데가 좀 튀어나온, 지구가 둥그니까요. 그런 구형이잖아요, 구형, 표면이.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투영해서 이렇게 평면으로 해서 편의상 위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을 다룰 때는 뭐 이쪽으로 벗어나면은 오차가 심해지지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위치를 그냥 균일하게
결정할 때는 중부 원점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 요것만 하려면 또 GIS 얘기를 한참 해야 돼서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하여간 이 중부 원점에서부터 여기가 화천, 화학산인가 그럴 거예요. 화학산 정상 바로 부근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여기 읽어보시면 남쪽으로 700km, 그 다음에 서쪽으로 300km, 여기 기준점 보이죠? 예, 여기를 기준으로 100km 바이 100km 사각격차를 이렇게 쭉 우리나라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일본은 빼고 이렇게 41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자 식별명으로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나다라 마바 사까지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 남북 방향으로는 밑에서부터 가나다라 마바 아까지 나가는. 그래서 여기가 사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사바가 되는 거고, 이 끝은 가가 되는 거고, 이 끝은 가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앞에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100km를 100 바이 100km를 이제 10m 바이 10m까지 하면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다마에 5389에 2701. 네. 그러면 내가 있는 데서 10평방 아니 10 바이 10m의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한다거나 하면 정확하게 컨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위치를. 그래서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몇 개 예가 나왔는데 독도는 44 8787 2465랍니다. 여기 독도 있죠. 그래서 앞에 44는 격자명이고 이제 먼저 나오는 네 자리가 가로축 번호책이에요. 네, 요거는 축척이 다 다릅니다. 요 숫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세로축. 가로하고 세로 몇 번째냐 하면은 특정 위치가 결정되죠.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0m 바이 10m로 격자를 규정하려면 따져보니까 100km는 일시 100천만 10만 미터고요. 한 변의 길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걔를 10m 격자로는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10,000개가. 요 한 박스에 10m 격자로 했을 때 한 줄이 격자가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10,000개가 되겠죠. 예. 그게 41개가 있으니까 다 곱하면은 이 전체 10m 바이 10m 격자가 몇 개가 되냐 했더니 41억 개예요. 맞죠?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41억 개. 예.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이론만 알고서도 일단은 위치를 특정하고 찾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중부원점이라는 게 위경도로 따지면 127도 30분, 그 다음에 위도로는 38도 선, 요 교차하는 요 점이 우리나라 중부원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700km 밑으로 서쪽으로 300km가 원점이라고 그랬죠. 이게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0,0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가나다라 마바사 나가고 밑에서 위로 가나다라 마바사 두 번째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km 격자에서는 얘가 어느 위치냐? 요 빨간 요 격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첨자는 여기서부터 와야죠. 가, 나, 그죠? 다. 세 번째죠. 그러면 앞에 100km, 100km니까 200km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남북 방향으로는 세로축으로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죠.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00km 일단 600km는 예, 먹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0km, 600km가 그 얘기죠. 다가 200km, 4가 600km가 되는 거예요. 그게 100km 격자일 때, 따질 때, 여기까지에. 그럼 요 거리를 재야 되잖아요, 요 거리. 그러면 이 100 by 100 안에는 10 by 10 격자가 또 있을 거고, 10 by 10 안에는 예, 1 by 1이 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0m by 100m가 있고, 마지막에 10m by 10m의 작은 격자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요걸 따져야 되잖아요. 요 위치를, 요 안에서. 그렇게 되려니까 이제 10km 격자에서는 다 4는 이제 결정이 됐고, 예, 5km인 겁니다. 5km. 그래서 다섯 번째인 거예요. 그 10km by 10km 격자에서 다섯 번째 되는 거예요. 요 가운데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격자 체계가 이렇게 되겠죠. 또 0부터 0, 1, 2, 3, 4, 5, 6, 7, 8, 9까지 매겨지겠죠. 인덱스가. 이 가로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5 by 5니까 이 정도 되는 거죠. 그게 10km by 10km 격자. 그러면 5 by 5는 네, 10km 격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로 따지면 50k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1km by 1km가 이제 요 두 자리 중에 끝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축이 3 되는 거고 세로축은 2만큼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1km 다니니까 3km와 2km 이렇게 되는 거고 100m 단위로는 이제 마지막 세 글자 단위가 되는 거예요. 세 개 단위. 그래서 가로축의 마지막 8, 이 키로로 통일해야 되니까 0.8이 되겠죠. 네, 0.8km가 되겠죠. 800m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빨간 거는 뭡니까? 세로축이죠. 세로축도 세 자리의 끝자리가 100m 바이 100m 격자 중에 여섯 번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6k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작은 네 번째 자릿수가 10m 바이 10m 격자의 인덱스 번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0, 1 오른쪽으로 두 번 가고 얘는 0, 1, 2 위로 세 칸 가고 10m 바이 10m 격자에서 그러니까 얘는 10m 단위에서는 0.01km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가로축을 다 더하니까 키로수가 나오죠. 253.81 세로축을 다 더하니까 650.6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253km 또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652km 떨어진 지점에 이순신 장군 동상의 국가 지점 번호가 있다. 예, 국가 지점 번호다. 라는 겁니다. 네, 국립공원 위치 표지판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찾는 거를 같이 좀 해보고요. 네, 그러면 총 134건이 검색됐다고 하고요. 파일 데이터. 네, 그럼 이렇게 나오죠. CSV라는 포맷,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라고 해서 쉼표로 이렇게 띡띡띡 찍어서 텍스트로 저장된 형태를 CSV라고 하고요. 다운로드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공간 정보도 있거든요. 얘는 제가 받아서 열어봤는데 그 탐방로 번호가 월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11-1 뭐 이렇게 하니까 아마 엑셀에서 작업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런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선사항을 이렇게 데이터 개선 요청이 있거든요. 다 개선사항으로 올려놓긴 했는데 뭐 언제 대답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기 이런 게 나오죠. 공간 데이터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GIS 쪽을 모르시면은 그 다루기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개 파일이 아니라 이게는 4개, 5개 파일이 같이 한 묶음으로 돼서 이제 제공되는 애인데 그 GIS 툴에서는 쉽게 불러드리는데 모르시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찾게 되고요.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그 수집한 공간 데이터를 이제 이 QGIS라는 오픈소스 GIS 툴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면 이제 이렇게 배경 지도 위에 이렇게 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점 상태로 변한 거를 이제 공간 정보라고 해요. 여기 속성 제가 좀 필요 없는 것들은 항목을 줄였고요. 네, 이런 속성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스타일들은 이 레이어를 클릭하시면은 심볼에 대한 정의를 다 할 수가 있고요. 아주 미세하게 다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라벨도 어떤 컬럼을 라벨로 나타낼 것인지 정하게 돼 있고, 그리고 포매팅이나 뭐 이렇게 버퍼, 글자 주위에 버퍼를 준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스먼트, 위치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중요한 거는 플러그인이라는 또 체계가 있어서 기능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 외에 좀 확장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플러그인이고요. 그 중에 큐필드 싱크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얘는 이제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하고 한 100메가 정도까지 무료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이렇게 그 클라우드 공간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복제품이 올라가 있는 거고, 변경사항을 저장을 하고 여기서 싱크를 시키면 클라우드에 있는 것도 싱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배경 지도로는 V월드에 있는 스트리트 맵이고요. 맨 위에는 스트리트 맵이 있는 거고, 지금 밑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지도들이. 그래서 하나 걷어내면 이제 구글 테란 하이브리드라는 형태의 배경 지도를 또 쓰게 해놨고요. 제일 밑에는 구글의 고해상도 그 위성 영상,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교체해서 쓰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아까 말씀드린 큐싱크, 큐필드 싱크를 시키면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큐필드라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큐필드라는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시키면 iOS도 아마 되는 걸로 알아요. 여기에 눌러보시면 제가 올렸던 그 지도들이 여기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 지도들은 배경 지도는 온라인이 돼야지만 끌어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인터넷 환경이 돼야지 밑에 그 지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길게 누르면 이런 또 세부 메뉴가 뜨고요. 여기서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 경우에 따라서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폰에서도 이렇게 북한산을 한번 보면요. 이제 확대해서 하면 이제 배율이 자동으로 좀 변하죠. 글씨 크기도 좀 변하고 약간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그 위치 표지판들은 제가 참조할 수가 있는 거죠. 위성 영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위에 두 개 레이어를 끄게 되면 이제 맨 밑에 레이어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온라인 지도 서비스가 필요한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게 없다 했을 때는 저같이 이렇게 아예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올린 다음에 뭐 핸드폰으로 또 동기화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릴 그 웹 맵을 만드는 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QGIS 플러그인 중에 그 웹맵을 만들 수 있는 QGIS2 웹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Web 맵을 누르면요, 이런 대화창이 뜨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요 레이어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 세 개는 우리 그 이미지 같은 형태의 격자로 이렇게 막 확대해 보면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 네모란 격자로 이루어진 그런 형식을 레스터라고 그래요. 레스터 형식. 이미지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벡터 맵은 뭐냐면 속성을 정의할 수 있고 점과 선 또는 면으로 구성된 어떤 도형 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요거 하나죠. 레이어 하나. 그래서 그 레이어들을 이제 뭐 어떻게 나타내겠느냐 팝업 했을 때 그걸 지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어들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아니면 이렇게 접은 형태로 보여줄 거냐, 다 펼친 형태로 보여줄 거냐, 뭐 이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프리뷰를 누르면 이제 이쪽에 적용된 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 밑에 지금 제공되는 지도는 크게 오픈레이어스하고 리프레시라는 두 가지 오픈소스 지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픈레이어스를 쓰고 있고요. 이게 약간 더 빠른 것 같아요. 업데이트 프리뷰를 누르면 이제 현재 설정대에서 제가 만든 웹맵이 이렇게 뜹니다. 네. 아까 어피어런스에서 레이어 리스트를 접은 형태로 보여라 이렇게 접혀져 있죠. 누르면 이렇게 토글돼서 배경 지도가 바뀝니다. 이렇게요. 네. 이런 기능까지 만든 거고, 이건 이제 그 거리나 면적을 측정할 때 이거는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대 축소 버튼, 뭐 마우스도 먹으니까요. 특별히 없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제 로컬에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이렇게 자동으로 그 기본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압축을 푸시고 이 파일을 실행하시면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문수사고 여기 승가사, 이게 다 북한산이죠. 이렇게 똑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 단위로 가면 이제 그냥 표시만 되고요. 이제 확대되면 계룡산 점점점점해서 이렇게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속성이 보여지게 되고요. 네, 제가 배포할 그 다목적 위치 표지판 웹 지도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일단은 제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파일을 로컬 PC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뭐 압축을 풀 적당한 자리에 뭐 아무렇게나 이름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압축을 풀면 여기 3번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폴더들이 생기고 이렇게 index.html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기본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열립니다. 왼쪽처럼. 그래서 뭐 토글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클릭을 해서 그 위치 표지판의 속성을 본다든지 또는 뭐 거리하고 면적을 이렇게 측정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뭐 줄 일이 필요할 때도 그냥 이거를 zip 파일로 압축을 하셔서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인터넷만 되면 뭐 당연히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그 제가 만든 지도 서비스 파일을 이제 압축 파일로 해서 링크를 더보기란에 적어둘 거예요. 그게 만약에 얘라고 치면요.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제 더보기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주소로 딱 치면 제가 공유해 놓은 저의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파일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압축 파일 안에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네, 여기 다운로드가 됐고요. 얘를 압축 파일을 뭐 저는 C에 뭐 템프라고 할까요? 템프 안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뭐 AA라고 만들어 볼게요. 네, AAA 안에다가 이렇게 압축을 풀어줍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인덱스가 딱 보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저는 기본 웹브라우저가 크롬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크롬 형식의 아이콘이 보이는 거고요. 엣지가 기본 브라우저면 이제 엣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인덱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냥 이렇게 열려요. 네. 그래서 와이드 모니터를 쓰고 계시는 분은 이거를 풀 스크린으로 해놓으면 굉장히 좌우로 보기가 좋겠죠. 네. 이렇게 돼서 여기 보셨던 배경 지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네. 뭐 얼마나 이거를 쓰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가끔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등산 갔다 와서 뭔가 거기에서 있었던 일에서 거기가 어디쯤이었지? 또는 뭐 가기 전에 대략 이제 500m 간격이니까 대략 몇 개나 있지 하고 이런 계획을 할 때도 뭐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 휠로 이렇게 확대 축소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패닝까지 다 되고요. 북한산을 볼까요? 예, 북한산도 이렇게 다 보이죠. 승가사, 운수사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베이스맵 토글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또 꺼버리면은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지도 서비스만 참고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를 쓰면 좋은데 걔네는 이 오픈 소스에서 하는 형태로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하고 면적 측정하는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여기 보면은 메저 해가지고 랭스냐 에리어 할 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랭스 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클릭 투 스타트 드로잉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013번에서 01 뭐 이렇게 등선로 따라간다 치고 예, 요러면은 그 지금 클릭한 구간마다 다 거리를 측정해 주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우측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하면 이제 종료가 되고요. 그 누적거리가 마지막에 보여져요, 이렇게. 예, 그리고 끌 때는 다시 이걸 한번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게 이런 거리 측정할 때 500m 간격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짧고 또 길고 한 것들 있잖아요. 걔네는 이제 얘는 산이다 보니까 사면거리하고는 틀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위에서 보니까 직선거리지 사실은 여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죠? 그 정도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500m 간격이라면 왜 이렇게 달라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많이 내려갔다 올라갔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균일하게 쭉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한 고도로 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큰 거리 차이가 없는 거고.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리어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지금 그 평방미터 나오잖아요. 얘도 오른쪽 클릭하면 종료가 되고 이렇게 내가 지금 그린 거에 대충 면적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뭐 확대, 축소하는 버튼이고 마우스 휠로도 잘 되고요.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지금 표지판 번호가 몇 번인지, 해발 고도가 얼마인지, 경도, 위도 위치 나오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다른 사람한테도 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그 압축 파일 자체를 메일로 주시던 뭐 USB에 주시던 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웹맵을 만드는데 사용한 그런 GIS 툴들이에요. 그리고 무료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좀 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데스크탑용 오픈소스 GIS 프로그램 QGIS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벡터, 레스터 형식의 공간 데이터와 관련한 모든 전문적 처리 및 고급 공간 분석이죠. 공간 분석 작업이 가능한 예,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큐필드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QGIS에서 만든 이런 지도 그 결과물들을 클라우드 공간으로 올려서 내 핸드폰에서 큐필드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 만들고 클라우드로 올리고 제 폰에서 활용하는 이런 뭐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 플랫폼 많이 쓰고 있죠. 구글도 있고 뭐 삼성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얘는 좋은 게 이제 싱크 여기서 작업한 거를 바로 이제 싱크 동기화를 합니다. 동기화를 해줘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 현장에서 어떤 위치 정보 기반의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도 여기에서 조사한 데이터들이 바로 또 동기화가 돼서 예, 제가 내려받아서 또 데스크탑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있었던 구글 어스 프로입니다. 어스 프로는 제가 세미 대화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돼 있는 기능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GPX 파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쉐이프 파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KML 형식의 어떤 공간 포맷의 파일이 있으면 그것들을 중첩해 볼 수가 있어요. 예. 3차원 지도 서비스 위에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지점을 뭐 위경도를 적어서 이렇게 지점을 표시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제가 갔던 트랙이나 이런 것들을 GPX 파일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트랙을 그려주고요. 그렇게 해서 뭐 확인용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뭐 그래서 제가 세미 대화형이라고 좀 그냥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우리 등산하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이 리소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그 리소스가 굉장히 많고요. 유튜브 리소스, 그 다음에 우리 또 QGIS 한국 지부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많은 이제 교재와 설명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한글로 번역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